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요일 아침입니다. 주말마다 뵙다가 2주 연속 주중에 뵙습니다.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증시 이제는 적어도 12월 정도 아니면 연말 근처에 가서는 상당히 좋을 것이라 예상을 하는데 그 이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파월 의장은 증시 폭락을 원하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목은 무시무시합니다. 지난 11월 3일 FOMC 이후에 벌어진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증시를 놀라게 만들었죠. 그 다음날 신문도 파월 의장의 발언 때문에 롤러코스터 장세가 일어났고 큰 폭의 하락으로 마감했다고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당일 FOMC 성명을 발표한 당일 주가 흐름을 보면 발표 시점 성명서 새벽 2시 30분에 성명서가 발표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S&P 500 인덱스는 약 60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기자회견이 시작되자마자 무려 고점 대비 저점까지 약 200포인트 가까이 하락한 것이죠. S&P 500 인덱스가 3,800에서 200포인트다. 그러면 거의 5% 가까운 고저 차이를 보였으니 롤러코스터 장세라 이야기할 만하죠. 그러면 파월 의장은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지 신문 기사를 보면 예상보다 매파적인 발언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도대체 매파라는 이야기 한마디로 금리 인상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온 걸 보면 CM이죠. 시카고 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페드와치 선물을 보면 이 FOMC 향후 내년이죠. 내년까지 FOMC에서 금리를 인상할 경우 상단을 기존의 4.6%에서 5.05%까지 높여놨다고 합니다.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만 보면 그만큼 사실 증권시장은 금리 인상을 두려워하는 상황인데 그 수준을 올려버렸으니 증시가 순간적으로 그렇게 S&P 500 인덱스 약 200포인트 정도를 빠뜨릴만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발언을 하셨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문 기자회견이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한국신문에 의존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파월 의장께서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영문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즉 FOMC 성명서 자체가 비둘기적이어서 증시가 약 60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기자회견이 시작되자마자 밑으로 내리꽂았죠. 그런데 그 밑으로 하락을 유도했던 핵심 발언이 지금 영문으로 쓰여져 있는 It's very premature to be thinking about pausing. 그러니까 금리 인상 중단을 생각하는 것은 very 아주 매우 시기상조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premature 뭐가 성급하냐? To be thinking about pausing. 금리 인상 중단을 생각하는 것. 즉 금리 인상 중단이 성급한 게 아니라 중단을 생각하는 것조차 시기상조다. 더 쉬운 얘기로 하면 금리 인상 중단 꿈도 꾸지 마라. 그런 의미입니다. 즉 이미 약 2, 3주 전 11월 FOMC가 있기 2주 전부터 금리 인상 중단,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2023년 2월 정도에 중단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기도 했지만
그런 생각조차 꿈꾸지 말라고 했으니 증시가 충격을 받았겠죠. 그런데 금리 인상 중단을 무조건적으로 금리 인상 중단 꿈도 꾸지 말라고 한 건 아니죠.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왜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해서 꿈도 꾸지 말라고 했는지 세 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그 이유가 세 가지인데 세 가지가 고용시장, employment, inflation, 그리고 하우징 마켓, 주택시장 이 세 가지 섹터에서 자신이 원하는 지표가 보여지질 않는다. 아직 자기가 본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꿈도 꾸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고용시장, 인플레이션, 주택시장 이 세 가지 섹터에서 파월 의장이 구체적으로 무슨 발언을 하셨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용시장과 관련한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마치 영어 수업이 되어버렸는데요. 그래도 영문으로 보시는 게 전체적인 의미 파악을 위해 중요하다 생각해서 아예 가져왔습니다. I don't see the case for real softening just yet. It's not obvious to me because wages aren't coming down.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즉 나는 본 적이 없어. for real softening just yet. 인플레이션이 좀 완화되는 걸 그런 케이스나 본 적이 없어. It's not obvious. 나한테 그게 분명하지 않아. 왜냐고? wages. 임금이 내려오는 것이 없어. 내려오질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발언 중에 핵심이 그거잖아. I don't see the case for real softening just. 아직까지 인플레이션 완화되는 게 보이질 않아. 고용시장이 좀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그 강한 고용시장이 임금 상승률을 올리고 임금 상승률이 올라가는 것은 결국 물가를 올리고 있는 일종의 나선의 효과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고용시장이 완화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토요일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밤, 미국 시간으로는 금요일 오전에 10월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 왼쪽은 연간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임금 상승률이고 오른쪽은 NFP라고 하는 난팜 페롤입니다. 보시듯이 임금 상승률이 계속 5%를 상회하다가 10월 고용지표에서 4.7%로 하향이 됐고요. 오른쪽 비농업 분야의 취업자 증가수 난팜 페롤이 26만 개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70만 개, 그 다음에 7월 50만 개 수준에서 보이시죠? 점점 우하향하고 있다는 거. 즉 고용시장이 구체적으로 파월 의장에는 보여지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소프트닝 하고 있다는 게 그 다음 금요일에 발표된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고용지표는 후행지표잖아요. 여기에 더해서 최근 빅테크들 테슬라가 인수한 트위터 50% 감원했는데 어제 11월 7일에는 메타, 페이스북의 전신회사죠. 메타가 첫 대량 회고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더 이상 증원하지 않겠다. 우버, 리프트 감원하겠다. 웬만한 기술기업들, 빅테크마저 감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제가 이 말씀 왜 드렸죠? 10월 고용지표에서만 봐도 이미 임금 상승률이나 NFP 상승률이 상당히 현저히 낮아지고 있고 여기에 빅테크마저 감원을 지뢰하고 있다면 다음 달 12월 FOMC 전에는 파월 의장의 눈에 고용시장이 이렇게 완화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시간적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즉 앞에서 지난 11월 FOMC에서 파월 의장이 했던 발언을 뒤집을 수 있는 포인트가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금요일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미국 증시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인플레이션과 관련한 발언을 알아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관련한 발언,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하셨던 말씀은 지금 보시는 겁니다. We haven't seen inflation coming down. 우리는 아직까지 물가가 내려오는 걸 보진 못했어. But 물론 leading indicators, 선행 지표들은 지금 내려오고 있다는 논란이 있긴 해. 그거 인정할게. 이제 중요한 발언, the supply side problem, 공급망 훼손, 이 부분 had not resolved themselves. 그 자체로 아직 개선되고 있지 않아. 즉 공급망 훼손이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거죠. At the same time, 동시에 now we will see service inflation, core service inflation moving up. 이게 10월, 9월에 코어 인플레이션을 높였던 핵심이죠. 서비스, 특히 주거비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 인플레이션 낮아지고 있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즉 파월 의장은 서플라이 체인 훼손 문제가 전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물가 안정이 유원하다. 그런 의미고, 두 번째로 국내적인 문제로는 서비스 인플레이션, 코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렌트비나 주거비, 하우징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강조한 겁니다. 특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발언, The supply side problems hadn't resolved themselves. 전혀 완화되고 그러니까 해결될 기미가 없어 보인다는 발언을 한 며칠 후에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출구 전략, 즉 제로 코로나를 정책을 점진적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서플라이 사이드의 문제 크게 두 가지잖아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런데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점점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요즘 계속 신문에 나오고 있네요. 두 번째,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기사 나오고 있습니다. 11월 6일에 미국 백악관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와 휴전 협상을 포기하지 말라고 설득하고 있다는 신문 기사가 나왔고요. 그리고 어제는 월스트리트저널이 미국 백악관에서 러시아와 비밀 접촉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오늘 밤부터 미국의 중간선거가 실시되는데 중간선거에서 최소한 공화당이 하원을 접수, 하원에서 다수당이 될 거라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됐죠. 하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 현재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저항할 수 있는 이유가 미국의 무조건적 전비 지원이죠. 그런데 공화당이 하원을 접수하면 우크라이나 지원 물 건너갈 가능성이 높다. 이 이야기는 뭐죠? 우크라이나 할 수 없이 휴전 협상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파월 의장은 걱정을 하셨지만 기자회견 이후에는 중국의 코로나 정책이 없어질 가능성이 조금씩 설득력 있게, 가능성이 있게 높아지고 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휴전 협상의 가능성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인플레이션을 유발한 서플라이 체인 훼손도 마치 앞에 고용지표처럼 자체 치유 중이라는 것. 그럼 한 가지 남아있죠. 이번 주 목요일,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밤에 코어 CPI가 발표되는데, 코어 CPI가 특히 파월 의장이 걱정하는 서비스, 하우징, 렌트 이 분야에서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이것만 이제 우리가 보고 있으면 되겠네요. 세 번째, 주택시장과 관련한 발언입니다. 이에 대해서 코어 CPI에서도 이게 중복되는 말이지만 파월 의장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밑에 노란색, 시간관계상 노란색 글만 보겠습니다. Considering that at some point, 언젠가는 you will see rent coming down. 렌트비가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될 거야. 그때 되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내가 내려가고 있다는 거 생각해 볼게. 이런 의미입니다. 즉, 이건 거꾸로 해석하면 렌트비 안 내려가고 있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 그게 문제야 라고 했지만
지금 보시는 그림은 미국의 월간 렌트비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른쪽 끝에 마이너스 9월부터 렌트비는 이미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상승률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코어 CPI를 발표할 때마다 렌트비가 올라가는 이유는 정부가 발표하는 것은 1년 동안 평균 내는 거고, 지금 보시는 그림은 월간 상승률 마이너스에 접어들었다. 그 얘기는 뭐죠? 조만간 코어 CPI에도 마이너스 렌트비가 영향을 줘서 하락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파월의장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파월의장이 강조했던 세 가지 섹터에 대한 인플레이션 조건들은 이미 하락 안정화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중에 남은 한 가지는 목요일에 발표 예정인 CPI에서 코어 CPI, 서비스 CPI라고 하는 코어 CPI가 어떻게 나오느냐, 즉 목요일 발표가 주목된다. 만약에 목요일 발표에서 피크아웃을 쳤거나 조금이라도 하락한다면 증시는 파월 의장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아니었지만 그분이 제시한 대로 이야기했던 것들이 전부 다 지금 현실화되고 있으니 환호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목요일 제가 미래를 가볼 수가 없으니 결국은 현재 금융시장에서 나오는 것들로 유추해야 되는데, 금융시장은 계속 여러 번 강조했죠. 지난번 방송에서도 강조했지만 달러와 외환시장과 채권시장, 주식시장 순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선행지표로 달러화가 향후 흐름을 미리 보여주는 선행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 보시는 그림은 달러화 인덱스와 S&P 500 지수와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건데요. 아래는 S&P 500 지수, 위에는 달러화 인덱스입니다. 철저하게 달러화 인덱스가 하락할 때 단기적으로 S&P 500이 고점을 찍고, 달러화 인덱스가 고점을 찍을 때 S&P 500 인덱스가 저점을 찍어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달러화 인덱스만 따로 빼놓고 보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달러화 인덱스는 9월 FOMC 이후 고점을 찍은 이후에 고점을 넘지 못하고 계속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에 있고, 그리고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5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저항할 수 있는 두 번째 라인이 110포인트인데요. 일단 화요일 새벽에는 109.99포인트로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목요일까지, 아니면 목요일 CPI 이후에 저 아래로 하향 이탈할 경우 증시는 지금까지 보였던 반대의 모습으로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아무튼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증시 하락을 유도하고, 그로 인해서 웰스 임팩트, 웰스 일종의 부의 역효과를 유도하는 것이었지만, 그 매파 발언이 지금 보니까 피봇 가이드라인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주택시장은 이미 하락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플라이 체인이 점점 좋아지고 있고, 그런 점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서비스 CPI, 코어 CPI 목요일에 발표되는 거 중요하게 지켜보시고, 아울러 현재 빅테크들까지 감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12월 초에 발표되는 11월 고용지표는 이번에 10월 고용지표보다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점. 그렇다면 의외로 12월 FOMC에서 금리 인상 중단 여부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고생 끝 희망 시작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파월 의장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요건, 고용시장, 인플레이션, 그리고 주택시장. 이 중에 인플레이션 바로 내일입니다. 목요일 저녁에 10월 CPI 발표됩니다. 어떤 식의 내용이 나올지 기대하면서 이제는 좀 안심하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없는 분들은 조금씩 매수해갈 타임이라고 간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요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